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의 정보만 보호할 수 있다. 네. 저는 이거 듣고 이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가치가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합니까? 저 사람은 정보를 공개해도 괜찮아. 왜냐면 저건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공개를 해? 이건 범죄죠. 명백한 범죄예요. 그래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를 공개했다는 걸 고백해버렸어요. 범죄 고백이에요. 꼭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굳이 실체를 밝히지 않아도 아무런 국민한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한동훈 전 대표 탓이야.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싶다 그랬잖아. 그럴 정도로 대통령을 괴롭혔으니 그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 선포했겠어. 이런 논리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고님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가 사실 그 연속선상에서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잖아요. 평론가님께서는 한 전 대표의 건은 좀 어떻게 진행될 걸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본질로 들어가면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정치라는 게 뭐 지난번 우리 개헌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도 봤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서로 맞부딪히기도 하고 정치에는 사실이 아니라 의견만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걸 누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느냐 이게 정치의 승부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권은 이미 탄핵을 당했어요. 국민의힘도 여당 지위를 잃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 어찌 보면 한 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또 다른 기회에 또 심판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왔으면 지금 그걸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또 시끄럽게 만들고 당을 분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사실이라고 쳐요. 근데 당에 그러지 않아도 변변한 대선 주자 하나 못 만들어 가지고 맨날 바깥에서 영입해 가지고 들어오는 판에 당에 그나마 국민한테 인지도 있는 그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마저 이렇게 밟아야 되겠느냐. 근데 꼭 이렇게까지 문제를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굳이 실체를 밝히지 않아도 아무런 국민한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굳이 끄집어내 가지고 일종의 증오심을 투사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대리만족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싶어요. 그렇게 의심도 돼요.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자기들이 다 공동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한동훈 전 대표 탓이야. 총으로 막 쏴 죽이고 싶다 그랬잖아. 그럴 정도로 대통령을 괴롭혔으니 그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 선포했겠어. 이런 논리로 연결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이득이 되지 않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희생양을 삼아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술수, 꼼수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당원 게시판은요 그 시기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불거져 나온 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술에 만취해서 한동훈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이전엔 또 쏴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증오감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과 관련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특검 받아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포인트에서 갑자기 단계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쪽에서 이른바 그 장해찬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당원 게시판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모욕을 했고 여론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둘 다 터무니없는 헛소리거든요. 아니 그때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 신문 사설 칼럼 기사를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4명이 가족의 이름으로 된 4명이 아니 신문 기사 사설 칼럼을 해갖고 그게 여론 조작이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당원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천 건씩 그 댓글이 올라오고 있었고 토탈 합치면 정말 100만 건 가까울 거예요. 그 중에서 1000건 그걸로 여론을 조작한다고요? 이거는 무슨 드루킹처럼 뭐 매크로를 돌리든가 해갖고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만들어내면 그 여론 조작이 되겠지만 아니 그 망망대에 뭐 물방울 떨어진 것처럼 그 수십만 건, 100만 건에 가까운 데서 1000건을 가지고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그걸로 여론 조작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웃긴 게
이게 다 익명의 게시판인데 왜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 이름이 가족 이름 4개만 이게 네. 빠져나왔느냐는 말이에요. 이걸 누가 기획을 해서 누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럼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죠. 왜? 네. 독수 독과 원칙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도 없어요. 예. 부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누가 도대체 부당하게 이런 증거를 채집을 했느냐라는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욕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당원 게시판 가보면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아, 네. 뭐 신체적인 것들에 대한 거나 무슨 뭐 말도 못합니다. 살모사 무슨 뭐 누구 잡아먹은 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놓고서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가 모욕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코미디고 네. 더구나 지금은요 이분들은 우리 당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그리고 뭐 뇌물인지 뭔지 하여튼 부정한 뭘 수술을 해서 구속돼 있고 재판받는 사람들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왜 이 사람들의 대변인이 돼야 됩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당무감사위원회가 신천지 대변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들 대변인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통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인 얘기지만 이제서야 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친문과 친이로 갈리는 씨앗이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른바 해경공 김씨. 예, 김씨. 네. 예. 굉장히 안 좋은 질환 좋은 논쟁이란 말이에요. 이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척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정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불을 지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어디 사라질 겁니까? 네. 저 볼 때 사라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자가 있는 한 사라지겠습니까 정치인이? 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네. 오히려 거기선 더 분노감만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전 당시에도 그 SNS 글 논란이 됐을 때 이 선거 공간 안에서 같은 당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굳이 지금 꺼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최고님에 대해서 2년의 중징계를 이제 권고를 했으면 그렇다면 한 전 대표에게는 더 세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모르죠 리액션도 뭐.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는 전혀 그 연결고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연좌제가 아닌데 예를 들면 가족이 그게 맞다라고 치면 네. 그러면 가족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누가 책임져라, 네 다른 가족이 책임져라 라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말이 전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들은 작년 12월 달 보면 12월 계엄 이후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네. 탈당했다고 그것까지 다 밝혔잖아요. 네. 근데 그 탈당한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 겁니까? 그 처벌의 대상이 일단 되지도 네. 않거든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거꾸로 그것을 끄집어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원을 공개한 게 지금 우리 당무감사위원장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그걸 네. 공개를 해버렸어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발돼 있어요 지금. 여러 명이 고발을 했어요. 저는 이게 유죄가 확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저께 자기의 범행을 자백하는 얘기를 했어. 개인정보보호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의 그 정보만 맞아요. 그렇게 보호할 수 얘기했더라고요. 있다. 네. 저는 이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적용돼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 늙었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가치가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합니까? 자기가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야 저 사람은 정보를 공개해도 그 괜찮아. 왜냐면 저건 나쁜 사람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공개를 해? 이건 범죄죠. 명백한 범죄예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분이 헌법학자 맞나 법학자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렇게 자기 스스로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개인의 정보를 공개했다는 걸 고백해버렸어요. 범죄 고백이에요. 그러면 형사사범 같으면요 바로 그 중에서 우리 업슈그맨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막 판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데
그 사령관이 내가 그걸 시켰어 뭐 이거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헌병들이 와서 수갑 채워버리잖아요. 왜? 범행을 바로 고백을 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보면 이분도 지금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본인이 선별해서 자의적으로 공개를 했음을 공개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법처리 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네.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 싶어요. 당내 내부 일인데 네.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요.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공개적인 모욕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자기 증오감에 자기가 휩싸여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줘버릴 거야라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자꾸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